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고, 늦게 자는 건 몸에 해롭고, 스마트폰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자정이 지나도 우리는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보고 헬스장 등록증은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여간다. 아침마다 후회하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나쁜 습관을 그렇게도 고치기 어려운 걸까? 유진 폴리라는 70대 남성이 있었다. 그는 바이러스성 뇌염을 앓고 난 이후 뇌의 내측두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이 부위는 기억, 감정 조절,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그는 요일을 기억하지 못했고 새로운 정보도 1분 이상 기억하지 못했으며 집 구조조차 제대로 떠올릴 수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아침마다 혼자 부엌으로 가서 베이컨 에그를 만들어 먹고 욕실도 스스로 찾아가 볼일을 봤다. 심지어 하루는 그의 아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집을 나가 산책을 하고는 다시 돌아왔다. 아내는 깜짝 놀랐지만 유진은 평소 산책하던 길을 기억조차 못하면서도 그대로 다녀왔던 것이다. 물론 그는 자신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자신이 외출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그 답은 뇌의 기저핵에 있었다. 기저핵은 두개골의 가운데에 위치한 신경조직으로 1990년대 초 MIT 연구자들은 기저핵이 습관과 관련이 있는지 연구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기저핵이 패턴을 기억해서 패턴대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조절 장치임을 밝혀냈다. 기저핵이 손상된 동물들은 미로 안을 통과하는 방법을 터득하거나 음식통을 여는 방법을 기억하는 데 문제점을 드러냈다. 반대로 뇌의 다른 모든 부분이 마비가 되어도 기저핵만 살아있으면 습관대로 움직일 수 있다. 유진 폴리가 기억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혼자 욕실이나 부엌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도, 혼자 동네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습관들이 그의 기저핵에 내면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습관은 어떤 원리를 통해 작동하는 것일까? MIT 연구진들은 T자 미로에서 쥐가 초콜릿을 찾는 실험을 통해 뇌 활동을 관찰했다. 칸막이 뒤에 쥐를 두고 딸깍 소리를 내며 문을 열면 쥐는 냄새를 따라 움직이다가 결국 초콜릿을 찾아냈는데, 쥐가 냄새를 맡으려고 킁킁거리거나 벽을 긁을 때마다 뇌의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마디로 쥐는 미로 속을 걷는 동안 내내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쥐들이 익숙해질수록 뇌 활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했다. 미로 속의 쥐는 일주일 후 길이 익숙해지자 미로 속을 걷는 동안에는 뇌 활동이 줄어들고 안정된 것을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미로의 앞부분, 즉 쥐가 딸깍 소리를 듣고 출발할 때와 미로의 끝에서 초콜릿을 찾아냈을 때의 뇌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 또한 그래프에서 꼭대기 부분들은 뇌가 특정 신호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행동 패턴, 즉 습관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지점을 나타낸다. 딸깍 소리 같은 익숙한 신호가 나타나면 쥐는 미로 습관을 실행하고, 만약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쥐는 다른 패턴을 선택한다. 그리고 미로 끝에서 보상이 발견되면 뇌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는 곧 습관이 형성되는 원리를 보여준다. 찰스 듀히그는 습관의 힘에서 모든 습관은 신호, 행동, 보상이라는 세 단계 고리를 따른다고 말한다. 첫 번째 단계인 신호는 장소나 시간처럼 행동을 유도하는 자극을 의미하며, 행동은 그 자극에 따라 반복되는 실제 습관적인 행위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보상은 그 행동 후에 얻는 긍정적인 결과로 뇌가 그 행동을 기억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이 루프가 반복될수록 행동은 점점 자동화되고 결국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습관으로 굳어진다.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졸음을 느껴서 자판기에서 커피를 사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식이다.
이러한 습관 고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어떤 습관이 형성되면 뇌는 그 행동이 전개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아침 별 생각 없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해낸다. 욕실에 가서 양치를 하고 샤워를 한다. 그때마다 치약을 짜거나 칫솔로 이를 닦는 순서를 고민했던가? 그렇지 않다. 혹은 머리를 어떻게 감을지 일일이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 행동들은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샤워를 하면서도 오늘의 일정이나 회의 내용을 미리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기존의 습관 패턴은 자동적으로 반복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한번 형성된 습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오랫동안 휴가를 다녀와서도 운전을 다시 배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뇌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나쁜 습관임을 알면서도 바꾸는 게 힘든 이유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습관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단 하나만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습관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습관의 반복 행동을 유도하는 신호와 그로 인해 얻는 보상을 알아내고 기존의 반복 행동을 대체할 새로운 행동 루틴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습관적으로 간식을 먹는 행동을 고치고 싶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우선 간식 먹기를 유발하는 것이 업무 스트레스인지 졸음인지 그 신호를 파악하고, 또한 간식을 통해 얻는 보상이 기분 전환인지 지루함이나 졸음을 떨쳐내기 위한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러한 보상을 얻기 위한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 본다. 잠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3분 정도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그마저도 어렵다면 몸에 좋은 간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 무작정 습관을 끊으려 하기보다는 그 습관이 왜 생겼는지, 어떤 상황에서 반복되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 나타나는 행동인지를 관찰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작고 구체적인 목표부터 시작해 반복 가능한 긍정적인 루틴을 쌓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쁜 습관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